자, 그에 앞서서 맨 처음에 수업 설계는 무엇이냐? 라는 건데요. 자, 수업 설계는 이렇게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단원명부터 해서 총 수업 시간, 그다음에 일시 대사, 학습 주제, 학습 목표 해서 수업 전략과 함께 쭉쭉쭉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수업 과정안을 우리가 실라버스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목 이 수업 설계는요. 어디에 속할 수 있냐면 자, 교수 학습 이론에도 속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육공학에도 교수 설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교육공학은 엔지니어링이라기보다는 이 테크놀로지에 가깝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1차 시분의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수업 설계 이론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 1차 시분의 수업은 우리가 실러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1차 시분의 수업이 모여서 즉 모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모든 1차 시분의 수업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육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때 교육과정은 자, 커리큘럼이라고 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자, 수업 설계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교수학습 이론 혹은 교육공학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자, 수업 설계의 우리 개념부터 우선 가봅시다. 수업 설계라는 것은 자, 수업 목표를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하여 수업의 제 과정을 체계적으로 자, 계획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수업 목표에 따라서 자, 성취 기준 또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저, 죄송합니다. 어,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 한번 아까 봤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수 그 목표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요. 보시면 음, 학습지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자 봅시다. 뭐 설문지도 이렇게 넣네요.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뭐가 되는 겁니까? 학습 목표가 있죠. 학습 목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볼까요? 자,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사이버 폭력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의 종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업 50분 동안에 여기 보세요. 50분 동안에 수업을 받고 나서 아이들은 사이버 폭력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 그 수업이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이버 윤리의식을 형성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과정 안에 있어서의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업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걸 또 달리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수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업 사상의 계획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하더라. 자, 학습의 원리 플러스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러한 수업 설계의 과정 한번 알아봅시다.
무턱대고 이러한 과정안을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무턱대고 이렇게 과정안을 작성하는 거 아닌데, 자, 이 말은 달리 말해서 교수 학습 과정안. 이때 교수 학습 과정안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실라버스라고 했었죠? 다시요. 실라버는 교수 학습 과정안. 뭐 지도안이라는 말도 쓰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안을 과정안 제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최종 수업 목표를 규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학습 과제의 분석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출발점 행동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업 전략의 결정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 수업 매체의 선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업 매체 선정은 많이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났을 때 이러한 수업에 대한 수업 설계의 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기존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육과정이 나오기 이전에 한번 쭉쭉 봅시다. 뭐가 나왔습니까? 학습자 실태 분석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 배경에서 이론적 PBL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쭉쭉 이론적 배경으로 넣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로 보세요. 수업 설계 과정은 자, 목표를 우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과제, 즉 이것을 여기 보세요. 지도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사이버 윤리 교육에 대한 자기 평가지라고 해서 형성 평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최종 수업 목표를 규정하고 나서 학습 과제를 뭘로 해야 되는지 분석의 단계에서 학습지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계획에 대한 수업 설계에 대해 수업 설계의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종류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TV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는 강의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는 사례를 들어서 토론 형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 설계 여러 가지 수업 방향이 있는데 이런 수업 설계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자, 학습자의 개인 차를 고려해야 한다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단기적 수업 설계와 장기적 수업 설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수업 설계와 실제 수업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업 설계는 학습의 원리와 이론의 토대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자, 경제성의 원칙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려해야. 이렇게 명상을 합시다. 수업 설계의 전제 조건은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개인차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죠? 수준별 수업도 할 수 있어요. 수준별 수업도. 그죠? 자, 단기적인 수업 설계와 장기적인 수업 설계로 해야 된다. 자, 여기 우리가 목적과 그죠? 목적이라는 것은 질적 변화고 궁극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목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요. 이러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내용들도 고려해서 과정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죠? 좋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수업 설계와 실제 수업은 서로 분리되어 진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수업 상황에 맞게 변형 가능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어떠한 수업 목표가 있는데, 자, 그날은 그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죠? 또는 선생님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체육대회 전날이라서 도저히 50분간 또는 45분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꼭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해진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반감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체육대회 전날, 자, 전날 수업 50분.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죠, 여러분들,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러한 주변 조건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유연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을 고려해서. 자, 또 보겠습니다. 수업 설계는 학습의 원리와 이론의 토대를 두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자, 피에자라든지 비고츠스키와 같이 두뇌,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능이 발달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한테 미적분을 가르친다라고 해봅시다. 그죠? 자, 공식부터 막 가르치면 애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대부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인지 발달 이론, 다시 말하자면 이런 교육적 이론의 토대를 두어서 수업 과정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수업 설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성의 원칙을 최대한 고려해야 되는데, 이 경제성의 원칙이란 건 비용적인 측면일 뿐만이 아니라, 자, 그죠? 비용과 또 다른 측면, 이를테면 효율성의 바탕으로 좀 둬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방법을 써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요. 자, 가장 좋은 방법, 정말 교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수업 설계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업 활동에 우리가 수업 활동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되죠? 수업 설계를 하면 이제 그에 맞춰서 수업 과정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교수 학습 과정안의 계획이라고 봅시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혹은 3개 혹은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3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죠? 자, 맨 처음에는 도입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전개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정리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입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전개 단계에서는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며, 또 정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전개 대진에 또 이렇게 발전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도입 단계에서는요,
자, 뭐냐면 우선은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전차 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인사한 다음에 출석 확인해야 되겠죠? 아이고. 그다음에 전차 시 확인이요. 저번에 배운 게 무엇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수업을 꼭 들어야만 한다는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정리 단계부터 갑시다. 정리 단계에서는 자, 도입과 전개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예요. 그죠? 자,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 정리할 때 우리가 형성평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이용했어요. 이 형성평가는 대부분 간단한 퀴즈 등을 이용해요. 자, 정리하면서 다음 차시 예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뭐뭐를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다음 차시 예고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사, 끝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는데 이 전개 발전 부분에는 그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용 우선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요. 학생들의 과제가 제시될 것이에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모범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것들이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수업 활동 계획이고요. 수업 활동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교사학습 과정안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수업 전개와 발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전개와 발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수업 전개, 자, 발전 단계에서의 교사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무엇보다 학습 몇 가지를 제시하자면 학습 내용의 제시가 있을 수 있겠고 학습 자료의 제시가 있을 수 있겠으며 자,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고안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자원의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자, 학습 내용의 제시라는 것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자, 가장 기본적인 학습 과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반적인 순서로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요. 학습 과제 제시는 어떻게 하냐면 자, 기본적인 학습 과제부터 그죠? 점차 일반적인 과제로 순차적으로 과제 순으로 제시할 수가 있고요. 자,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서 고려하여 자, 수업의 조건과 활동 상황 등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학습 내용의 제시입니다.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 프로그램이나 또는 매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요? 바로 이 학습 자료가요. 여러분한테 이 학습 자료는 바로 뭐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수업 지도안, 이 가정안이 바로 학습 지도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수업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크게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자, 설명식 수업과 그죠?
발견식 수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적절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자원 관리를 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교수학습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업 목표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업 목표는 어떻게 기술해야 될까요? 그죠? 자, 다시 말하자면 수업 목표 기술 혹은 그걸 또 진술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일반적인 진술을 첫 번째. 자,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면 학습은 촉진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인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서를 하거나 또는 뭡니까? 유인물로 평가 문항을 제시하는 뭐 기법도 있고요. 자, 완성된 모범 작품을 보여주면서 따라해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범을 보여주면서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이용해서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를 인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인지요. 자,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자,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획득하는 절차를 이해하면 학습은 촉진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학습 목표를 획득하는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인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메타 인지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요. 자, 메타 인지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자, 쉬운 용어로 설명해 준다. 어떤 어려운 개념을요, 쉬운 용어로 다시 풀어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들을 도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또는 구체적으로 질문과 대답을 유도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날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인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절차를 알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자, 이렇게 합시다.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기대되는 결과나 모범 작품을 그죠? 모범 작품을 관찰하면 학습이 촉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걸 보여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수업 목표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자, 수업 목표 진술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수업 목표 아니죠? 자, 시험 진술 방법. 자, 이런 기능이라고 합시다.
자, 이 방법도 역시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쳐놓을 거예요. 자, 타일러에 의하자면, 자, 이런 학자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지만 뭐 알아두면 좋겠죠. 그죠? 자, 처음에 타일러의 양식 또는 메이거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또는 가네의 양식 방법 뭐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타일러는요, 내용과 행동으로 진술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통학, 농민, 운동의 역사적 원인을 열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자, 원인하는 내용이죠. 자, 열거할 수 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동이 되는 거죠. 열거하다라는 액션이잖아요. 무엇을 그러면 액션, 즉 열거하냐면 내용으로서 역사적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게 자, 타일러에 의하자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 동란의 내외적 원인을 5가지 이상 열거할 수 있다. 때 열거할 수 있다가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한국 동란의 내외적 원인 이것이 뭐죠? 자, 이까지가 오케이. 내용으로 보시고 5가지 이상을 뭐 열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동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용이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행동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이러한 타일러의 목표 진술 방법 말고도 메이거의 목표 진술 방법의 예시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자, 이분은요, 독특하게 좀 더 이제 타일러에 비해서 확대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도착점, 자, 행위와 일정한 조건과 그 다음에 수락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렵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독착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2차 방정식 문제를 30개를 제시했을 때 60분 이내에 20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풀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도착점이 아니죠. 도착점 행위죠. 그럼 60분에서 20문제라는 건 뭐예요? 바로 수락 기준이죠. 그죠? 수락 기준. 그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제시 2차 방식 39를 제시했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조건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어렵죠? 자, 그래서 메이거부터는 실제로는 우리가 형성평가에 좀 더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요. 자, 간에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에는요, 이렇게 말해보잖아요. 뭐 상황도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도구도 있어야 되고요, 행위 동사도 있어야 되고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학습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 느끼죠? 와우, 어렵네요. 그죠? 어려워요. 자, 이 간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라운드라고요. 그라운드라고요. 이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타일러의 양식을 많이 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조금 알고 갈 게 있습니다. 과연 도착점 행위는 어떻게 기술하느냐인 거죠. 자, 이건 쉽죠. 뭐뭐를 할 수 있다 또는 뭐뭐를 판별할 수 있다 또는 뭐뭐를 열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뭐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동사 형태로 써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수업 목표의 진술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 목표 진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과제를 우선 제시할게요. 그죠? 자, 과제. 언제까지냐면 6월 8일까지예요. 6월 1일까지라 할까요? 까지. 자, 각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의 1차 시분의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자, 어떤 조건들이냐면 첫 번째, 학습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체를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서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자, 이렇게 교사 학습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 이렇게요. 나눠져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단원명. 그죠? 차시. 그러니까 전체 몇 차시 중에서 전체 n 차시 분의 중 오늘은 이 수업은 m 차시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50분 기준으로 하시고요. 50분 기준이지만 실제 모의 수업은 대략 15분 할 겁니다. 15분.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죠? 자, 또 수업 장소와 수업 일시 등을 기록해 주셔야 돼요. 자, 수업 장소는 여러분들의 학교와 교실을 상상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하지만 but 과학 실험을 수업으로 한다 했을 때는 과학실이 좀 더 그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좋겠죠? 뭐 이런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업 일시 등등을 기재를 하셔가지고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될까요? 바로 도입, 전개, 정리 이 부분이 꼭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자, 다시요. 자, 도입은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전개는 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등으로 나누어, 등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대표적인 말들 여기 보세요. 여기 T라는 것은 선생님 한 분이고요. S라는 것은 학생 한 명을 나타내죠. 만약에 SS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 학생이 되는 거죠. 또는 S1, S2 하면 학생 한 명과 학생 두 번째 학생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쓰셔야 됩니다. 도형 플러스 S 또는 T 등의 의미를 표기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도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삼각형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역형을 들 수 있어요. 사역형은 교사의 대표적인 말. 그죠? 자, 세모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는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세모는 자, 학생들의 뭐 예상, 반응, 막 이런 식으로 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정의를 내리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무방합니다. 그죠? 그래요. 최소 3장 이상을 수행 이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6번째는 자,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 보면 자료라고 했을 때 여기 보세요. 우리 자료 했었죠? 어디 했습니까? 바로 학습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학습 자료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학습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형성, 뭐 평가지 또는 자, PPT 그죠? 또는 뭐 도표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제 생각인데요. 그리고 그리고 이 자료를 나중에 여러분들 입학 사정관제들이 여러분들의 이러한 수업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조그맣게 데모 수업 여기 보면 실제 모의 수업을 15분간 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이 15분간 하기 힘든 학생들은 동영상 촬영을 해서 선생님께 보내도 됩니다. 그죠? 자, 이 작성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기 이렇게 해봅시다. 자, 다시요. 자, 12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학생들한테 평가를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하셔가지고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셔가지고요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업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이건 우리가 지금 수업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업 모형에서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세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 수업 과정안 작성해요. 그죠? 자, 이 작성에든 수업 실현을 해요. 그죠? 수업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으로 자, 수업의 장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은 이론들을 공부했어요. 이 공부한 것들을 이제는 잘 융합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업 과정안을 작성하셔야 되죠. 자, 이때 작성하실 때의 내용들은 요 위에서 쭉쭉쭉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자, 7번. 자, 우리 전개와 발전 부분에 그룹 활동을 꼭 넣을 수 있도록 한다. 강의식은 최소한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수업 평가 파트를, 수업 실현을 하는데 우리 수업 실현을 할 때 선생님과 함께 이 수업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장학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뭐 다음 시간에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 서식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죠? 이 서식은 학교 폭력에 관한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관련 자료를 선생님이 넣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또 다른 것들을 몇 개 더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볼까요? 이렇게 교과와 단어명도 쓰고요. 뭐 사이버 윤리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이것도 사이버 윤리 교육에 가는 거네요. 그죠? 자, 교수학습 과정 안에서 요약본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임용고사라고 있죠? 자, 임용고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교사학습 과정안을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만들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자, 복사를 해서 그래요. 제시를 해드릴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선생님하고의 수업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이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거에 대한 그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여기도 보면 이제 대상부터 해서 쭉쭉쭉 나오죠? 그죠? 그죠? 지도 강사, 뭐 차시, 네, 2차시분의 2차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뭐 학습의 주제가 나왔는데 학습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 프로젝트 학습이 나 있고 교사와 학습 나눠지고 학습 자료 유의점과 소요 시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수학습 과정 안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이렇게 좀 봅시다. 보면 자,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네요. 교사학습 과정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교과명, 차시, 단원명, 교재 쪽, 대상인원, 학습자 분석, 교사학습 유형, 뭐 강의 시이냐, 학생 반응 중심형이냐, 협동학습이냐, 자율학습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평가원과 준비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앞에 있는 머리말만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어떤 분들은 더 봅시다. 이렇게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원회치로 교사학습 과정안 보시면 알겠지만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뭐 이렇게 하나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쪽으로 최소 3장 이상 쪽으로 제시를 하셔가지고 선생님께 메일로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뭘 배웠습니까? 자, 우리 오늘은 교육공학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는 교수 설계 이론을 배워봤습니다. 결국에 교수 설계 이론이라는 것은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잘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교수 학습 과정안은 특히나 임용고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차분히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작성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과제를 2개를 제시했어요. 어떠한 과제를 제시했죠? 하나는 수업 설계와 관련돼 있어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것이었고, 이건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였죠. 또 다른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죠? assure, 그죠? assure에 대해서 교수 공학. 다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쭉 나오죠. 그죠? 러셀의 assure. 자, 수업 매체의 선정 방법, 교수 공학에서 수업 매체 선정 방법, 이걸 댓글로 달아두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 자, 강의를 듣고 출석 체크, 댓글을 꼭 달아줄 수 있으면서요. 자, 우리 대면 계약은 6월 1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좀 더 늘어나면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우리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안녕.